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비정형 치통의 원인으로서 상처 치유와 재생의 문제,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이라던가, 그리고 뇌에서 통증을 인식하는 통각 수용의 문제 등이 비정형 치통이나 안면통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치료 방법들은 이제 원인에 대한 치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의 원인이 아직까지 100%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치료 방법들은 제가 임상 현장에서 비정형 치통이나 안면통을 치료하면서 유의미한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에 치료하는 치료법은 이 봉독요법입니다. 이 봉독요법이라는 것은 벌, 독을 정제해서 환부라던가 경혈점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봉독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강력한 진통 소염 효과와 함께 면역계를 조절하는 효과, 그리고 또 이제 인대라던가 다른 결합 조직의 재생을 돕는 효과, 이런 강력한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에도 충분히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요. 이 봉독요법은 그런데 이제 안전하게 시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비정형 치통에 관해서 이제 봉독요법을 시술을 할 때 시술 부위가 이제 이 구강 안쪽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생벌독을 사용하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통증을 대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이 가공된 봉독을 사용을 합니다.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가공된 봉독의 앰플인데요. 이 가공된 봉독은 봉독의 성분 중에서 유효 성분만을 추출을 하고 알레르기 현상이라던가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은 이제 배제한 그런 가공된 봉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공 봉독은 시술 시에 통증이 적기 때문에 이 구강 부위라던가 안면 부위를 치료를 또 할 수가 있고, 부종이라던가 다른 알레르기 반응 이런 것들이 적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 치료에는 적합한 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독 시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는데요. 봉독 시술을 할 때는 천천히 그 용량을 늘려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 당일에 환자의 컨디션이라던가 혈압, 그리고 감염 여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시술을 해야만 안전한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전한 시술 방법으로 시술을 했을 때는 이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의 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릴 치료법은 이 가글 한약입니다. 이 가글 한약은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제 아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글 한약의 가장 큰 효과는 이 구강 부위에 발생한 염증을 치료를 하고 구강 부위에 발생한 상처의 치유를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가글 한약은 보통 한 1분 정도 머금고 있다가 뱉는 형태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장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소주잔 한 잔 정도를 복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글 한약을 이용을 해서 비정형 치통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잇몸 질환, 이제 치과 질환, 그리고 만성적인 구내염 이런 것도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혀의 통증이 심할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치료법으로는 이 한약 처방이 있습니다. 이 한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통증이 오래돼서 만성화된 경우에 통증 부위 주변으로 어혈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혈을 없애주는 한약을 처방하는 것이 경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지 복용환 감이방과 같은 그런 이제 어혈을 해결하는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약을 이제 술에 달이거나 아니면 술과 함께 복용해서 효과를 더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제 뇌에 어떤 통각, 그러니까 통증을 느끼는 그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너무 과민하게 느끼는 경우에는
한약 처방 중에서 억간산이라든지 조등산과 같은 처방들을 통해서 뇌의 과민된 부분을 조절하는 그런 치료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한 만약에 이제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이나 재생력이 저하가 되어서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통증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저항력이 약하거나 불면증이나 기타 증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체질에 맞는 처방을 써서 또 이제 비정형 치통이나 안면통의 치료를 돕게 됩니다. 자, 이러한 치료법들을 사용해서 보통 이제 비정형 치통이나 안면통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통증이 만성화되지 않고 통증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봉동요법이라던가 이런 각을 한약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통증이 만성화되거나 양약을 오래 복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한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치료를 해야만 이것이 더 만성화되지 않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으며 또 완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형 치통이나 안면통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은 꼭 반드시 초기에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잘 받으시도록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이 굉장히 또 심한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환자분들은 각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잘 만나셔서 하루빨리 쾌유하시고 또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환의 자가면역 TV 이렇게 비정형 치통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저에게 힘이 되니까 또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